안녕하세요. 살스타트 교수입니다. 예. 올해도 며칠 안 남았네요. 2024년 12월 16일 방송을 빛보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이제 상한가 종목을 보는 거는 아마 이제 종료가 될 것 같네요. 이제 테마가 끝나고요. 2024년 내내 상한가 종목,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컨셉으로 많이 봤어요. 후반기부터 중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봤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바뀌는데 올 연말부터는 조금 이제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아마 이번 주면 이제 월주 이번 달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방송하는 날도 거의 끝나니까 연말에 뭐 서로 바쁘니까 방송 뭐 바뀌고 자시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025년부터는 상한가 종목이 컨셉이 아니라 이제 상한가 종목은 지겨울 만큼 했으니까요. 오늘도 벌써 상한가 나온 거 보시죠.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다음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연상을 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삼상을 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봤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뭐 20선 돌파 매매하고 20선 지지 상승 매매 이런 거 위주로 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번에 가면은 이제 정고점 돌파나 곽초령 매매 그런 거 위주로 곽초령 자리 같은 거 그런 매매를 볼 겁니다. 미리 좀 알아두시고 미리 예습도 해놓으시면 좀 좋은데 예습을 하실 수가 없겠죠. 서로 바쁘니까요. 일단 오늘은 상한가 종목도 꽤 나왔는데 오늘 지수 보면은 120 위에 60이 있고 60 위에 20이 있습니다. 20 위에서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뭐 계속 뭐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거나 20선을 확 깨던가 20선을 깨든가 나스닥 개념으로 봤을 때 20선을 깨던 아이고 20선을 깨던가 아니면은 돌파를 해서 원래 있던 이 매물대보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이 20선 위에서 양봉 음봉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제 거기서 벗어났을 때 위에 매물대나 아래 20선을 깰 때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120을 깰 때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20선을 깨거나 120을 깰 때 의미가 생기는 건데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스닥은 현재도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체크를 하는 거고요. 오늘 분봉 보면은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오전에 꽤 갔다가 그 12시 넘어서도 지수가 괜찮았죠. 후반부에는 원래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어쨌거나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음봉으로 끝났는데 20선을 돌파를 해서 지수를 22평선을 돌파를 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돌파를 해서 조정을 해야겠죠? 20선까지 조정을 하고 그냥 올라가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60을 맞아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다시 왜 안 좋으냐? 20선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60을 맞으면 60선이 그때는 한 2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60을 맞으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생겨요. 무슨 희망? 120까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120이 계속 따라온다고 치면은 120이 계속 따라온다고 치면 우여곡절 끝에 맞고서라도 뭔 횡보를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올라갈 희망이 생기는데 이것저것 대책 없이 그냥 60선을 그냥 이렇게 해서 돌파해 버리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올라가서 조정도 없이 이것도 조정이라면 조정인데 조정을 하고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좋은데 지지를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 올라가면 60을 맞고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지지 조정을 조금 하고 나서 60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는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재수 없으면 60을 깨고 무너지는 김에 20을 도로 다시 깨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알죠? 할 거 하면서 60 있으면 20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조정도 하고 지지도 하고 60 맞으면 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슈팅도 한번 했다가 조정을 해서 또 지지를 하는 식으로 해서 120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현상으로 가야지 이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20 돌파해서 조정하는 척 하다가 60 돌파해서 또 조정하는 척 했다가 120 이런 식으로 만약에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그냥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다 내려올 수도 있다든가 이런데 고점에서 물리면
요런 데서 물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한 몇 개월 몇 년 재수 나쁘면은 재수 없으면 한 몇 년 동안도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 거 하면서 진행되는 게 좋아요. 이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이제 뭐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아직 뭐 전개가 된 건 아니지만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차트를 봐서는 그래요. 상한가 종목 오늘도 상한가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방송 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루브 뭐 얘는 뭐 별거 아니죠. 예, 어차피 본 장에서도 24,000이고요. 시간 단일가도 그렇고 그리고 단일가 거래니까요. 분봉도 그렇고요. 이게 뭐 큰 의미 없는데 여하튼 120까지 올라가기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상황은 됩니다. 내일 6, 7%는 기본이고요. 재수 좋으면 9%까지 올라갑니다. 우선주니까 우리 의미 없어요. 케어랩스는 일단 120 근처까지 왔어요. 3만주. 시간 단일가로는 본장에서 3만주, 4만주 오히려 더 올랐네요. 얘도 종가상이니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올라가봤자 여길 거예요. 올라가봤자 좀 높게 보면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15%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도둑놈 심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상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 한 10% 정도까지 여기 10에서 11% 보이는데요. 전저점 비슷하게 전저점은 아니에요. 근데 요 음봉 내려 깐 것 때문에 요 위에까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15%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한 10에서 11% 정도 그렇게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하는데 구라를 한 4일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지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내 몇 년 동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죠?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라고 보기에는 또 그 그림이 또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나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여기 물량도 받았고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거라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내리 무너지고 아이고 여기는 횡보라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내리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 없어요. 한 10% 정도까지 이거 한 10%? 한 10%? 대략 한 요 정도 한 9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럭스 이게 뭐지? 올해 11월 달에 교육용 교재 로봇 들어오는 뭐 신규주죠. 신규주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상을 갔네요. 근데 언뜻 보면 그냥 여기까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규주라 모르는데 종가상입니다. 그냥 거기까지 32만 2천이고 본장에서는 종가상인데 본장에서는 시간 단일가를 굳이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신규주니까 17만 내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또 재수 좋아서 6%에서 시작하면은 6%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은 꽤 신고가를 가듯이 15에서 18%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얘가 올라가면은 12,478원 그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면 아마 15에서 18%까지 재수 좋으면 상한가도 가망성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신규주라 잘 모르겠어요. 대원전선 우두 강상으로 갔네요. 15만 8천. 이거 잘못하면 늘었을 수도 있는데 줄었네요. 오히려 늘었으면 한 방 있었는데 내일 뭐 120 여기까지만 보죠 뭐. 9% 내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정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유비온은 영망치 이게 좀 크네. 단양봉이라고 하기엔 좀 크죠. 고가가 9%, 종가가 5.27이니까 단양봉이라고 하기엔 좀 크지만 여하튼 단양봉 하나 박아놓고 120을 돌파해서 조정하자마자 단양봉 하나 박아놓고 상한가를 갔네요. 기가 막히게 좀 빨리 가는 편이네요. 22만 4천인데 4만 8천 때면은 얘도 그렇게 많이 갈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종가상은 아니에요. 그죠? 중간상 정도는 됩니다. 아주 무시하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기 물량이 좀 적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주식이고 그 시간이 꽤 오래 됐었다는 거 그래도 1년 가까이 무너지고 있죠. 올라갈라 치면은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긴 한데 너무 낮죠. 여기는 너무 낮아요. 그 다음 칸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높고 그 다음 칸으로 보기에는 또 너무 높죠. 그냥 20%니까 제가 봤을 때 20%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잔잔하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예, 요 정도 6, 7%, 6 바닥부터 가면은 6, 7%. 이제 우리 많이 해봐서 알죠. 예, 1년 내내 했으니까 바닥부터 가면은 6, 7% 정도 띡 올라가면서 무너질 거고요. 아니면 무너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버티고 있든가, 그죠? 이렇게 버티고 있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6, 7% 이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아니면 그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면은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그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멈춰 있어도 그냥 버려야 되고요. 올라가다가 VI가 아닌데 딱 멈췄어. 그럼 그래도 버려야 되죠. 아니면 나는 이제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1335원 밑에서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1335원 이상에서 시작하면은 저 그 뭐죠? 음봉이든 멈춰있던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든 이거를 다 빼서 다 차치하고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말고 1335원에서 시작하거나 1335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 그냥 미리 3분의 2를 그냥 버리시고요. 나머지 3분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근데 1년 내내 1년 가까이 이거를 계속 했는데 그렇게 뭐 복잡할 만한 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7, 8%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유리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얘도 뭐 신규주인가 봐요. 언제 태어났죠? 올해 8월달에 나오는데 신규주라 잘 모르겠습니다. 점상으로 갔네요. 뭐 강상으로 갔겠죠. 140만 그 많이 줄었겠죠. 신규주니까 27만 많이 줄었죠. 그래도 뭐 18% 제가 봤을 땐 18%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물량을 좀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이상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번에 나름 무언가가 이제 얘는 잘하면 연상도 가겠네요. 근데 신규주라 솔직히 잘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점상이니까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점상이니까 내일 1차적으로 한 15% 이상 보시고요. 바닥부터 올라가면 15% 이상을 보시고요. 바닥부터가 아니라 갭을 뭐 한 20% 가까이 갭을 뜬다. 이거는 거의 방금 얘기한 거 마냥 3분의 2를 무조건 버리십시오. 15% 이상 시작을 하면은 3분의 1을 먼저 버리고 연상을 가든 뭐를 가든 그때 보세요. 미리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AB 프로바이오도 아래 꼬리가 긴 점상 비슷하게 갔는데 120을 지지하고 올라갔네요. 근데 얘는 내내 무너지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량 한번 받은 게 없는데 계속 무너지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위험한데 분봉을 한번 봅시다. 예, 중간에 상하로 들어갔다가 깨졌는데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나중에 바꿨죠. 그 제가 이 거래량 음봉 거래량 게 세게 터지면은 4분의 이게 반이죠. 4분의 1 정도 줄어서 양봉으로 바뀌면은 그럭저럭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1시나 2시 얘기지 3시 가까울 때 이런 데서 만약 이런 현상이 터지면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터지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종가에 이렇게 되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얘는 회복을 잘 했는데 그래도 왠지 차트가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불안불안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본장에서 500만이고 지금 시간 단일가로는 줄어도 한 몇십만 되겠죠. 68만인데 조금 불안해 보여요. 얘는 차트가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볼 애가 아니에요. 예. 4%, 7%, 1차, 1, 2차 이렇게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물량받은 게 안 보여요, 얘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얘는 바로 무너질 겁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곽주령 자리 비슷하게 뻥뻥뻥뻥뻥 뚫고 올라갈 때 물론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동전 주식이니까 뭐 내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내일 곽주령 자리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언덕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요런 데서 시작할 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내일 한 43%는 40 그러니까 오늘 43%, 45%면 내일 14%, 15%인데 원래 14%, 15%에서 시작을 하면은 3분의 1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4, 15%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 3분의 1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연상을 가든 뭘 하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부 산업, 3부 산업은 제가 많이가 아니라 여기 갭을 메꿀 듯이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120을 깨는
120을 깰 때 이제 여기거든요. 120을 깰 때 양봉. 여기도 또 갭이 있죠. 근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120을 깰 때 양봉 근처까지 올라가. 근데 너무 높죠. 120을 깰 때 양봉 근처 여기인데 이게 173%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너무 높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겠구나. 이렇게 안 가겠구나 싶어서 제가 아예 욕심을 버리고 대신에 여기 뭐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 별로 다루기는 별로 싫은데 어쨌거나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는 양봉으로 메꿀 겁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하루 만에 메꾸든 이틀 만에 메꾸든 뭐 3일 만에 메꾸든 하여튼 양봉으로 메꿀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이 선 여기까지 2134원까지만 보세요. 그 얘기를 뭐 하여튼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 있을 때 이 밑에 있을 쯤에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기를 돌파하다 못해 2134원을 돌파하다 못해 2890원까지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좀 매물대가 있었는데 돌파를 했어요. 근데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원론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강상으로 갔죠? 그러면 56만 5천이고요. 시간 단일가도 16만. 뭐 그냥 평범해요. 요즘 장으로는 평범한 거. 예전 같으면 대기 물량이 적은 건데 10에서 11% 정도로 보시고요. 점상으로 올라갔으니까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쉽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점상인 만큼 3,158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은 아시죠? 예. 3분의 1을 먼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 아까 우선주는 봤는데 얘는 이제 본 종목인데 우선주가 아니라 얘도 뭐 그렇다고 뭐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좋은 상황은 아닌데 35만에서 중간상 이상은 되고요. 35만이고 그럼 한 반만 줄었으면 그래도 할 만할 텐데 반보다 이하로 줄었네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예, 전저점까지 9%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바닥부터 올라가면 9%, 그 이상부터 시작하면 아시죠? 반 이상 3분의 2 이상 버리시는 게 좋아요. 요번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 거놓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이제 여기를 뛰어넘을 때 굉장히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장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너무 뭐가 어떻다고 그러더니 계속 무너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 어쨌거나 점상으로 올라왔죠. 또 올라왔으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온 것 같아요. 7,629원이 다니까 다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점상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33만이고 본장에서는 33만인데 시간 나니까 9만 뿐이 안 돼요. 그리고 세게 올라와 있고요. 강상이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가봤자 뭐 7, 8% 이상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다 떠나서 중간에 이런 거를 다 물량받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음봉거래량이라서 이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19%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음봉거래량이 좀 찜찜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보고요. 이렇게 좀 낮게 한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요만큼만 12, 13% 12, 13%까지만 볼게요. 1차 여기 2차까지 여기 보셔도 되는데 2차가 20%니까 너무 높죠. 2차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13% 정도 되면 바닥부터 올라가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든 13, 14%가 되면 3분의 2 정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나머지를 뭐 연상을 가든 20% 이상의 큰 상승을 하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 장에서 100만이 넘었네요. 넥스타이 근데 상을 들어갔다가 잠깐 깨졌죠. 그래도 금방 막았어요. 그죠? 그리고 56만 괜찮죠? 굉장히 요즘 같으면 굉장한 대기 물량이죠. 물론 대기 물량이 다는 아닌데 어쨌거나 내일 여기 10% 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이렇게 요 중간중간 물량을 받은 게 있기는 있어 보이는데 이건 밑에서 받은 거라 이쯤에서 받은 게 없어서 요거보다 한 칸 위에 여기서 물량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뭐 요거 하나 있네요. 요거 음봉거래량 요거 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전 주식이다 보니 동전 주식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부터 올라가면 12% 이상에서 시작하거나 그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면 3분의 2 이상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은 상을 깨졌네요. 시간 나니까 얘가 29점 3,290원
6시까지 3,295원이 될지 몰라도 하여튼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봐서는. 마지막으로 휴맥스 홀딩스는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그죠? 그래서 120까지 갈 것 같은데 17만 5천이니까 뭐 2만 3천 가지고 뭐 중간 상이긴 하지만 2만 3천 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다네요. 여기 이것도 보수적으로 볼게요. 한 10%, 예, 바닥부터 올라가면 10%. 근데 아마 10% 근처에서 4, 5% 갭을 떠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무너질 겁니다. 예, 자리가 그래요.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종가상이 아니라서 뭐 들고 가신 분 계실지 몰라도 약간 불안한 곳입니다. 바로 내릴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살짝 갭떠서 무너지기도 좋은 곳이니까 내일 파란색 요런 파란색 느낌만 나도 냄새만 나도 바로 나오십시오. 2851원 근처 그냥 근처만 가면 바로 나오세요. 더 돌파해서 막 올라 이거 물량이 너무 많아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거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뚫으려면 이렇게 여기서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점상 비슷하게 아래 꼬리 달고 점상 요렇게 점상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큰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올라가는 놈들도 있어요. 여기를 내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뚫기가 힘든 지역이니까 갭으로 확 뛰어 올라가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역시나 여기서 걸려서 넘어가는 밑으로 쳐지는지 내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내일 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별 말이 없더라도 20선 기준으로 20돌파 매매 위주로 하시고요. 좀 있으면 20지지 상승도 이제 비슷해집니다. 20돌파와 20지지 상승이 둘 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20돌파 매매 요 며칠간은 20돌파 매매 기준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20선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과도기가 올 거예요. 그때 그리고 과도기가 오기 전에 제 방송도 이제 20지지 상승 쪽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20돌파 매매는 이제 상승 그 상한가 종목을 많이 봤듯이 20돌파 매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매번 밴드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20돌파 매매 위주로 보십시오 계속 그랬는데 이제 그게 조금 바뀔 때가 과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일단 뭔가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큰 뭐 특이한 점이 없으면은 20돌파 매매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